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역인가 사업인가 음모론 유튜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뭐 요새는 평안하십니까라는 인사말을 하기가 참 벅차죠. 불과 1년 전까지는 뭐 아직 분화하지 않고 연기만 내뿜고 있는 화산 앞에서 화산이 폭발한다면 여차저차 될 것이다 하고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빵 터져서 불을 뿜어대고 있는 화산 앞에서 그 불이 어떻게 뿜어지는지 해설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기대하고 있었던 그 마지막 때가 눈앞에 다가온 듯한 때입니다. 그야말로 시대의 징조가 더는 징조가 아니라 그냥 실무적인 현상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본 게시탐정은 오늘 무척 뼈가 시린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대상은 본 게시탐정의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혹여나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라도 칼 가는 데라도 쓸 수 있다 그러잖아요. 뭐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가장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컨텐츠를 전달하는 사람은 우선 먼저 열과 성을 다해 가장 좋은 것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해 드릴 생각을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 확신하지도 검증도 안 된 것을 던져놓고서 알아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라 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겁니다. 소주 한 병에 양잿물 한 잔 섞은 뒤에 소주는 마시고 양잿물은 걸러내라 하면 오케이 하고 마셔보실 분 손 있어요? 불가능하지. 혹여나 만약에 불찰이 있어서 미처 살피지 못한 게 있었다면 나중에라도 그에 대해 AS를 하는 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진짜 깨어있는 주의 종의 자세이지, 나그는 미끼를 던졌을 뿐이고 너는 미끼를 덥석 문 것뿐이여 라는 이따위의 생각과 행동을 하는 분들은 장담컨대 그 채널 구독자가 몇천 몇만 명이든 조회수가 수천 수만이든 하나님 앞에 1도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서두부터 왜 이렇게 싸가지 없는 소리로 시작하느냐 하니, 요즘같이 음모론 관련된 유튜버들이 난무하는 때가 없었고 그분들에 대해 다소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그런 유튜버들을 금과 옥조처럼 추종하고 그 전하는 내용들에 대해 어떤 검토나 체크가 없이 받아 마시는 분들도 말이에요. 아주 오래된 음모론 업계의 적폐인 예레미야 방울석을 비롯하여 마지막 신호라는 책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차, 그리고 근래 급속히 뜨고 있는 스피카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수 선생, 그 외에 지오토피아노 it's 펀터피아 어쩌고 하는 그 롱다리 선생, 예? 음모론과 시대의 징조에 대해 전하는 사역자들은 정말 많은데 가끔은 뭐가 이렇게 많은 디텍터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나,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에 눈에 불을 켜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계신데 무엇이 걱정이요? 라는 생각조차 든단 말입니다. 예? 반어법인가 아시죠? 예? 다만 지오토피아노 it's 펀터피아 어쩌고 하는 그 롱다리 제니퍼 선생은 다소 예외적이에요. 이분은 좀 예외입니다. 그 애초에 여러 가지 이제 흥미있는 게임이다, 삼국지다, 뭐다 얘기들을 전달하는 게 중점이었어요. 그러다 최근 들어서 이제 성경 이야기로 많은 컨텐츠들을 전하고 있죠. 엄밀히 따지면 음모론 유튜브로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냥 생각나는 끼워 넣었어요. 유명하니까.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불철주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던 음모론을 전달하던 각자 열심히 살아가실 이분들께 본 게시탐정이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그리고 나름 이 분야 선배로서 약간의 조언 혹은 고언을 드릴까 합니다. 네가 뭔데? 라고 하실 분들 계시겠지. 본 게시탐정은 유튜브 활동이 좀 늦어졌을 뿐이지 이런 시대의 징조 분별에 대해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분석해온 역사가 있어요. 계시록을 처음 읽은 게 96년입니다. 노스타다무스를 비롯한 예언 연구에 돌입한 게 99년, 뉴에이지와 세계 통합 종교 음모 및 적그리스도에 대한 연구와 분석에 눈뜬 게 2001년입니다. 그것을 소재로 하여 첫 습작 소설을 집필한 때가 2003년. 본격적으로 신세계 질서에 눈을 떠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음모론을 연구한 게 2004년. 그것을 소재로 미션 계시록의 초판을 집필한 게 2005년입니다. 현재 2020년이니 맥시멈 24년, 음모론만 따져도 20년에 이르는 엄청난 연구 경력과 짬밥이라니까. 짜집기나 갖다 붙이는 것 없이 본 게시탐정이 주 5일째로 빨간 날 빼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독자적인 컨텐츠를 뽑아낼 수 있는 내공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음모론만 전하는 게 끝이 아니라 남이 전하는 것에 대한 반증까지 할 수 있는 실력자 이 바닥에 흔치 않아요. 예? 본 게시 탐정의 음모론 연구 초기에 어마어마한 흑역사이기도 한데 DC 인사이드에서 책사풍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던 최문석이라는 녀석과 제가 쿵짝을 맞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일루미나티 추적이 나섰던 그 유명한 프리메이슨 체험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2005년에서 2006년 초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제가 박월석이고 데이비드 차고 제가 이름도 못 들어봤어요. 지금 우후죽순 난립하는 유튜버들, 징조분별한다면 설치된 인간들, 그 시절에는 자취도 없었습니다. 농담 안 하고 지금 뭐 폰토피아 제니퍼 선생, 그리고 크리에이터 수 선생,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예레미야 방울석 등 비롯해가지고 2005년 이전에 이거 연구한 분들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이 정도면 제가 나름 이 바닥에 선배라고 칭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네가 뭔데 조언을 하네 마네 하냐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먼저 제 양력을 소개하는 겁니다. 본 게시 탐정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든 혹은 짜집기 하든 간에 단순히 음모론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정말 무언가 정보를 전달해서 사람들을 깨워내고 경종을 울리게 하고 싶다면 좀 성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의란 게 뭐냐? 단순하게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음모론들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 따라 읽기만 하고 언론 기사 내용들 모아다가 적당히 엮어서 따라 외우기만 하는 것은 고도로 훈련된 앵무새나 구간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정말 그것을 통해 뭔가 폭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이 되게 하고 싶다면 내가 만드는 자료들과 내가 참고하고 인용한 원출처의 허와실부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제한된 자원과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라 완벽할 수는 없다만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보시란 거예요. 한 예이지만 스피카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수 선생이 6.25 전쟁과 미국 군산복 합체의 음모론을 분석하면서 김친명의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를 참고해서 근거로 삼았다는 소문을 듣고 본 게시 탐정의 의의가 날아갔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미친 거 아니야 소리가 이까지 올라왔다고.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신세계 질서 음모론에 대한 대부분의 뼈대를 이루는 주요 컨텐츠들이 사실 20여 년 전부터 길게 잡으면 30년 거의 변한 게 없는 캐캐묵은 것들입니다. 문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이 조금도 변증이나 분별 안 되고 그대로 되풀이돼서 인용되고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과연 이 음모론 유튜버들이 징조를 분별할 능력이 정말 있긴 한 건가 심각한 의구심이 들게 했던 겁니다. 대부분의 음모론 매니아들은 이런 음모론에 처음 눈 뜬 순간 그 순간부터 뭔가 엄청난 자부심과 흥분에 휩싸여 멋진 신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면의 음모와 흉계를 내가 깨달았다는 그 자랑스러움. 동시에 이런 것들을 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무지몽매한 개, 돼지들과 소대가리들을 깨워야겠다는 영웅심이 마구치 솟아오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친구가 체스 한 판 두자 그래도 체스판을 펼치는 순간 그 친구가 프리메이슨 요원으로 보여요. 어머니가 구워주신 생선 눈깔만 봐도 전시안이 떠오르며 어머니가 일루미나티 요원이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좀 더 심해지면은 진짜 친구와 어머니는 이미 프리메이슨 손에 죽었고 가짜로 교체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 친구와 어머니 행세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생각만이 아니라 실천에도 옮기게 되면 엄마 목에 왜 점이 있지 이 지랄을 하면서 어머니를 향해 칼침을 휘두르게 될지도 모른단 말이죠. 예? 엄목점 이런 거. 다니는 만약에 크리스찬일 경우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좀 큰 교회라면 본당 강대상 옆에 큰 기둥들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강대상 기준으로 양옆에 두 개의 기둥이 있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프리메이슨의 시조 히람 아비퍼가 만든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를 따라한 거야. 이 교회는 프리메이슨의 사원이었어.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이 프리메이슨 요원이었다니 이 사실을 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이때부터는 자신의 이메일과 스마트폰도 언제 감시당할지 모른다며 걱정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차 듣고 있냐? 이렇게 음모론에 눈뜨기 시작했던 순간부터 7년대 환란은 거의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이미 시작되어 닥쳐온 것이 돼버리죠. 또한 어떤 사건, 어떤 정책이든 간에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대통령이 일루미나티의 앞잡이로 보여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 일단 축출하고 보자는 마음까지 들어버리죠.
우리나라의 경우 이것이 현실화된 뼈아픈 케이스가 4년 전 탄핵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축출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본 게시탐정이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요. 세상 무슨 놈의 비밀 결사대가 그렇게 자기네들 계획을 개나 소나 다 알게 할 겁니까? 그렇게 오다 가다 계획들을 전부 들켜버렸는데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는 이유가 뭔데요? 바로 흔하디 흔한 음모론 매니아들의 그런 식의 대처와 알림으로는 저들에게 병아리 눈물만한 타격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모론 매니아들께는 참으로 유감스럽지만 이 신세계 질서 음모론이 어제 오늘 나온 새로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프리메이슨의 입단 의식이 처음 폭로된 게 지금으로부터 290년 전인 서기 1730년입니다. 프랑스의 페로 신부란 사람이 프리메이슨 단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해서 본격적으로 폭로한 게 1742년. 짓눌린 프리메이슨들이라는 책이 출간된 게 1746년. 유럽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신탁녀 클로틸드 베르송이 프리메이슨을 탈출해서 집필한 회고록 악마가 사랑한 여인이 출간된 게 1886년. 이거 보면요 쩔어요 이 책. 인신제사 하는 거 다 나오고 프리메이슨 라치들에서 어떤 음모가 꾸며지고 어떻게 공작을 한지 다 나옵니다. 진짜. 93년 1894년 레옹 웨랭 주교에 의해 사탄의 사원 프리메이슨이 출간되어 제대로 탈탈 털린 게 1893년이죠. 기타 서기 1900년 이전에 프리메이슨 관련 연구 논문만 26건. 이 영매 또는 오라클 요원이라는 신탁녀는 밤의 요정이라 불리는 여성 지도자입니다. 용과 짐승 그러니까 사탄과 적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하달해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를 지휘하는 존재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프리메이슨의 여왕이라고도 칭해지죠. 한 개 대륙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당선일 5위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거물입니다. 프리메이슨 요원이기도 한 모차르트의 오페라에 나오는 그 조수미가 아니고 밤의 여왕 딴따라단딴딴딴딴딴딴딴 그 이제 밤의 여왕 아리아 있잖아요. 그 마술피리에 나오던가 그 밤의 여왕이 이 신탁녀를 묘사한 거라 그러죠. 조수미가 아니고 이후에도 프리메이슨에 대한 폭로는 계속됩니다. 네버스타. 1935년 일제시대 때죠. 이때 동아일보 기사에 프리메이슨 나옵니다. 프리메이슨리. 내가 이거 국한문 혼용치라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 뭐 괴테, 프레데릭 대왕, 워싱턴, 프랭클린, 에드워드 7세로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의 유명한 인물들 어쩌고저쩌고 있다. 유태인의 비밀 결사 이렇게 딱 나와요. 그리고 이건 숫자가 좀 사진 화질이 구려가지고 제가 아마 1979년, 78년 이 정도 되겠죠. 8월달 같은데 주옥의 레퍼터리 모차르트. 이 기사도 이게 사진이 뭉개져가지고 그런데 모차르트가 프리메이슨 요원이다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981년 5월 27일 이탈리아를 뒤엎은 비밀 조직 P2 프로파간다 또에 라찌 국제적인 비밀 결사 프리메이슨과 관련이 있는 이탈리아 조직으로서 블라블라블라. 이 프로파간다 또에라고 하는 P2 라찌가 일으킨 쿠데타가 실패함으로써 프리메이슨의 전모가 공개적으로 확 드러납니다. P2의 뿌리 프리메이슨 1981년 6월 8일 경향신문에 나오죠. 속공들이 공제와 우애 목적. 보자. 그리고 세계 최대 비밀 결사단체 프리메이슨의 정체가 벗겨지나 98년 3월 31일 한국일보에 나왔죠. 500만 회원을 갖고 있는 남성 전용 사교 친목단체 프리메이슨 조지 워싱턴, 시어더 로즈벨트, 프랭클린 로즈벨트, 해리 트루먼 등 미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자동차왕 헨리 포드,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 등 정재계 거물들이 즐비하다. 문학의 인사로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비롯해 샤갈, 코난 도일, 크라크 게이블 등이 있으며 희대의 남봉꾼 카사노바도 회원이었다.
영국 왕실 남사 대다수가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99년 10월 모차르트의 비밀 결사체 관련설 사실이었나? 오페라 현지 아이돌 음악계 파문. 99년 11월 23일 사조직. 세계 최대의 사조직으로는 17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진 프리메이슨이 꼽힌다. 엄밀히 따지면 일루미나티예요. 이게 17세기에 만들어진 건. 성당 신축 공사장 석공대 조합의 기운을 둔 이 비밀결사 조직은 블라블라블라. 굉장히 많다, 그죠? 프리메이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밀도 아닙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데 가면요, 그 지역 프리메이슨 lat지 지부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개방하는 시간이 정해졌는데, 그 개방하는 시간에 이제 찾아가면 거기 상주해 있는 프리메이슨 요원의 안내를 받아서 그 구경도 할 수 있어요. 견학도 할 수 있어요. 기념품도 팔아요. 국내에서는 80년대 말부터 외국 연구서들이 번역돼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본 게시탐정이 알기로는 순수하게 내국인에 의해 쓰여진 서적으로 92년에 다미선교의 신자 양바울 씨의 저서인 등불을 예비하라에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세계 지배 업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완전 전면적인 건 아니고 이제 지나가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80년대 말에 이제 외국 연구서들이 먼저 번역됐고 순수하게 국내 작가가 쓴 거는 92년에 등불을 예비하라. 이전에 혹시 뭐 나왔던 책이 있다면은 뭐 제보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써주시던가. 이 책들은 모든 프리메이슨 연구가들의 바이블인 이리우카바 최의 그림자 정보가 출간되기 무려 7년 전이었습니다. 그 책이 나오고 7년이 지난 99년에 모든 프리메이슨 연구의 최종판이라 여겨진 그림자 정보가 출간됐습니다. 이때로부터는 순환되는 모든 프리메이슨 관련 정보와 자료는 새로운 발굴이나 연구가 아니라 거의 돌려막기와 복사 붙여넣기에 불과한 수준이죠.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근본 근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알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순전히 그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각계 사건들에 대해서만 드립하고 있죠. 심지어는요, 신세계 질서의 개념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러면 설명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할 수 있어요? 크리에이터 수 선생, 데이비드 차, 방울서, 폰토피아 선생, 할 수 있어? 신세계 질서 음모론에 대해서 이 신세계 질서의 개념이 뭔지 한 문장으로 쫙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그 그림자 정부라는 책 내용에서 전혀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야 가만 보면 이게 무슨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것이냐 라는 의문이 본 게시탐정에게는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핫하신 스피커 스튜디오의 크리에이터 수 선생, 무척이나 유서 깊은 음모론의 적폐 예레미야 방울석, 마지막 신호라는 이 표절한 책으로 유명세와 이름을 드높이신 데이비드 차 선교사, 기타 음모론을 팔아서 책을 쓰고 방송을 하고 강의를 하시며 구독자와 조회수를 올려 이익을 보시는 모든 음모론 유튜버들께서는 이리유카바 최의 그림자 정부의 허와시를 분별해서 가려내지 못하신다면 어디 가서 분별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그 책 내용의 허와시를 분별해서 가려낼 실력이 안 된다면요, 그냥 솔직하게 음모론 장사하는 유튜버라고 하셔야지. 어디 가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이런 일루미나티에 대항한다는 말을 하지 마실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차라리 스피커 선생이 이런 면에서는 정직해. 크리에이터 수 선생, 본인은 그냥 이래저래 짜집기하고 엮어서 읊어줄 뿐이라고 말이라도 솔직하게 하시잖아. 뭐 스피커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 정말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신세계 질서의 음모에 대항하는 것인지 그냥 음모론에 푹 빠져서 일단 본인부터 먼저 속아 넘어가고 그것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 하시는 건지, 그 첫 번째 관문은 이리유카바 최의 그림자 정부 책을 검증하는 것부터입니다. 왜냐고요? 그 책을 열심히 읽으시고 그 책 내용을 열심히 주워 섬기시면 결국 아무리 일루미나티를 반대하고 경계한다고 해봤자 그 결과는 일루미나티의 신세계 질서 완성에 한팔 보태주는 공신이 되시는 거거든요. 경계하고 비판하는 것은 일루미나티라는 보이지 않는 비밀 결사대인데 결국 욕처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건 멀쩡한 국가로 존속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결과에 대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시고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온지에 대해 추리가 안 되시면 분별하실 능력이 안 되시는 겁니다.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을 분별하고 비판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보면 죄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욕하고 유대인들을 욕하고 더군다나 공산체제와 공산국가들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다면 이 또한 딱 걸려드신 겁니다. 특히 해당 유튜버가 크리스천이라면서
일루미나티에 대해 열심히 분별하고 경계하면서 유대 자본이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시고 현재 유대인들은 가짜 유대인, 혼혈 유대인이라느니 혹은 현재의 이스라엘은 로스차일드를 위시한 가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일루미나티의 괴뢰 국가라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신다면 딱 걸려드신 거야. 하루빨리 음모론 업계에서 은퇴하실 걸 보내드립니다. 왜냐고요? 선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음해하는 대죄를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실 것 같습니까? 곤장 한 대라도 덜 맞으시려면 하루라도 빨리 접으시는 게 나을 거라니까. 아니면 정말 제대로 분별하시던가요. 어? 히틀러는 프리메이슨들의 음모에 걸려들어 부득이하게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특히 홀로코스트는 일루미나티에 의해 철저하게 날조된 것이며 신들러 리스트와 안내 일기도 조작된 것이고 그 희생자는 600만 명은 개뿔, 60만 명도 될까 말까 하는 소수이며 그 또한 전쟁 말기에 발진 티푸스에 의한 병으로 몰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역시나 딱 걸린 거야. 이건 똑같아요. 위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고쳐드시고 제대로 추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빨리 그 사역인지 사업인지를 접으시는 걸 보내드립니다. 동부전선의 독일군 각 부대들이 각자 부대별로 유대인을 처리한 숫자만 다 모아도 수백만 명이거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장이도 루돌프 헤스가 그 부총통 루돌프 헤스가 아니라 루돌프 회스입니다. 회. 이 새끼가 줄여서 자백한 숫자가 100만 명이에요. 직접 수용소에 끌려가서 사망의 문턱에 처해본 유대인들이 이로 셀 수 없습니다. 본인 팔뚝에서 번호를 새기고 자기의 가족 친척이 가스실에 끌려가는 것을 봤고 화장터 굴뚝으로 사라지는 것을 직접 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신들러 리스트, 안내일기 그 당사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서 증언을 했는데 그걸 조작이라뇨. 오스카 신들러에 대한 평가는 딱 한마디로 끝입니다. 그 사람의 묘비명에 적혀있어요. 묘비명인지 기념비인지 거기에 적혀있어요. 박해받던 1200명 유대인들의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 그리고 열방의 의인 이것으로 오스카 신들러에 대한 평가는 끝입니다. 야드 바셈 위원회가 바보가 아니에요. 신들러 리스트 명명백백한 사실이고 나치 정보기관의 요원이자 돈에 미치는 사업가였던 이 오스카 신들러가 일평생 단 한 번 용기를 내어서 구해낸 그 1200명 유대인들의 후손은 6000명이 넘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오스카 신들러의 무덤에는 추모하러 온 유대인들과 혹은 관광객들이 바치는 꽃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네 프랑크는 뭐 다를 것 같아요? 조작이라니요. 조작이라니. 예. 안내 가족들을 비롯한 이 은신처 사람들이 게슈타포에게 끌려가는 와중에 간신히 이 일기장을 건져서 훗날 수용소에서 돌아온 안내 아버지 오토 프랑크에게 전달한 미프 히스 여사가 그 소천하신 때가 언제냐? 2010년 1월 11일입니다. 예? 이 안내 일기의 산 증인인 미프 히스 여사가 2010년에 돌아가셨어요. 날조라니. 조작이라니요. 예? 뭐 진짜 유대인들은 오타났네. 세파라딤을 비롯하여 약간 중동인 삘이라는 그런 자들이며 백인 유대인들 아슈케나지는 유대인으로 위장한 가짜들이고 시오니스트들은 일루미나티의 괴뢰들이며 이런 백인 유대인들은 근원이 카자르 왕국에서 나온 것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제발 생각만 하시고 입 밖으로 내뱉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수십 년 전에 이미 다 논파됐고 유전자 검사까지 다 치러서 아셔케나지들도 멀쩡한 유대인임이 확인된 지가 언젠데 그걸 확인도 안 해보고 가짜 유대인 같은 소리를 삑삑 해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도 아셔케나지 유대인인데? 에? 아유 진짜. 그리고 6.25 전쟁이 알고 보면 일루미나티가 운영하는 미국 군산복합체들이 무기를 팔아 떼돈을 벌려는 생각 및 어떤 모종의 속셈을 가지고 여차여차 음모를 꾸며 일으킨 전쟁이다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부디 생각만 해주시고 입 밖에 내어서 떠드신다면 그 주둥아리 당장 싸무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예? 바로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 때문에 6.25 전쟁 책임을 김일성이 아닌 미국에게 묻고 있는 정신나간 아메바들이 있는 것이며 애초에 이리오카바 최 그림자 정부가
좌파 출판사에서 출간된 것도 이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음모론이 반미 감정을 퍼뜨리는데 정말 좋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정말 냉정하게 돌이켜보시면 일루미나티 음모론을 열심히 드립할수록 미국과 이스라엘을 욕하게 됩니다. 세계 주요 지도자들과 왕족들이 알고 보면 사람 껍질을 뒤집어 쓴 파충류 외계인 레플리안이라는 데까지 가면 이건 정말 음모론 믿는 사람들의 지능지수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그보다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신세계 질서 음모론을 열심히 믿고 파다 보면 결국 그 결론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것으로 향한다는 거, 그것으로 귀결된다는 거, 이걸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패착입니다. 데이비드 차가 이런 실수했잖아요. 그 그림자 정부 책을 홀라당 표절해가지고 마지막 신호 책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욕하고 유대인 욕하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정작 그 사람이 쓴 책은 완전히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저주하는 게 돼버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한판 수정을 거쳐서 가짜 유대인, 뭐 혼혈 유대인 이런 말을 붙였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가짜 유대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야. 예? 그 음모론 연구하는 사람이 아무리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축복한다 그래도 자기 마음은 그래도 하는 말과 행동은 죄다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게 돼버립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작 그 실무적인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아 축출하고 미국을 일루미나티들의 손에 넘겨주는 걸 도와주는 결과만 됩니다. 예로부터 모든 것은 결과로 판단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열매 보고 판단하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역이 옳았는지 아닌지는 결과로 보는 겁니다. 이미 음모론을 열심히 파대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것들이 미친 개소리를 짓거렸지. 박근혜 대통령을 축출하고 진짜 그 뉴월드의 괴뢰 정권이 들어서는 걸 도와줘버린 예가 있습니다. 그런 재무덤 파는 짓이 부디 미국에 반복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정말 우려되는 것은 지금도 그 무슨 달파 하이드로겔 센서 어쩌고 하면서 미국 정부가 피마 체제를 만들고 짐승의 표를 강제하려 든다는 음모론들이 넘쳐나는데 결국 이건 돌려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도 뉴월드의 앞잡이란 소리지. 원래 이 피마 음모론은 옛날 오바마 때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뉴월드 앞잡이던 오바마가 물러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니까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에게 그 피마 음모론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 달파 하이드로겔 센서 음모론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감이 안 잡혀요, 이게? 이게 분별 안 됩니까? 만약 이런 음모론이 퍼지고 퍼져서 정말 그렇게 믿어버리면 미국 대선 어쩌라고? 예? 그럼 바이든이 앉아야 되겠네? 예? 그렇게 되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 아휴, 이런 경우에 아주 높은 확률로 정반합 운운하며 이쪽도 뉴월드의 앞잡이, 저쪽도 뉴월드의 괴뢰라며 웃기는 양비론을 구사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헌데 바로 그런 생각이 예리한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하고 올바른 정치를 펴는 지도자를 향해 국민을 미혹하려 든다고 의심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와요. 최종 결말은 그 나라와 국민들이 일루미나티의 괴뢰 정권 치하에 놓이는 파국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삐꾼하고 애란한 음모론 분별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정말 제대로 된 분석과 검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조언도 제시해야 하겠지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피곤해. 어쨌든 저는 이 개시탐정이라고 하는 자는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그런 인간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까지 지적질을 했으니 여기에 대한 대안은 다음 시간에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